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셨어요? 120세. 평균 수명 120세. 지난주에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12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균이 120입니다. 평균이. 그러면 어떤 분은 130을 사시고 어떤 분은 140을 사시고. 그런데 저도 그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120살까지 사신다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왜 안 좋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120살까지 사시면 좋겠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면서 120살까지 살면 괴로우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직은 120살은요,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120쯤 사시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 그 정도까지만 바라보고, 그런데 건강하게 사시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오늘 오면서 뵈니까 여러분들은 뭐 100세는 다 충분히 넘기실 것 같고요.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그런데 건강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셔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국립정신건강병원 센터라는 것이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옛날에 그게 중곡동에 있는 그냥 국립정신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국립정신건강센터라는 걸 열었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연구도 하고 물론 치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거 하는 데서 갔더니, 거기 오신 많은 분들이, 거기 국회의원들도 오셨어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건강에 반은 정신건강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신체 병이 좀 생기세요. 혈압도 생기고 뭐 당뇨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 병들이 실제로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긴다 들어보셨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뇨가 어떻게 됩니까? 나빠지죠? 수치가 나빠지죠? 혈압은 또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신경성 위장병은 우리나라 사람들 한두 번씩은 다 알아보셨죠? 위장에도 그만큼 신경세포가 많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정신적인 거하고 신체적인 거는 떼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 30-40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100세 이상 사셔야 되는데 앞으로 정말 편안하고 건강하게 사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 드신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편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버려야 할 편견이라고 제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편견. 그런데 이 편견은요,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연세 드신 분부터 이걸 깨셔야 돼요. 노인의 대부분은 시간을 누워서 지낸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도 앉아 계시잖아요. 누워서 지내지 않으시잖아요. 걸어 다니시고, 누워서 아파 누워있는 시간이요, 어떤 조사, 이거 조사마다 다르지만 1년에 3일밖에 안 되죠. 입주한, 병원과 시설에 입주한 분들도 전체 노인의 4%.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적습니다. 성적 활동은 뒤에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에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정신활동이 쇠퇴한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나이가 되니까 이제 기억도 안 나고 깜빡깜빡하고 머리가 옛날 같지 않아.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반응 시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갑자기 뭐 넘어지려고 하는데 내가 쓴다든지 이렇게 그런 반응 시간은 좀 느려질 수 있지만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연세 드신 분들 재취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더욱더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런 성숙된 지혜로운 뇌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런 연구들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냐면,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뇌세포는 한 번 망가지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니다. 뇌세포들이 특히 해마 들어보셨죠? 네, 해마가 뭐에 중요하죠? 기억이 중요하죠.
해마를 비롯한 몇 부에서는 우리가 잘 약도 쓰고 여러 가지 하니까 뇌세포가 살아난다는 것들이 전자顕微鏡을 통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요, 지혜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혜.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제가 노인정신의학, 아까 소개할 적에 나오셨지만 노인정신의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노인정신의학을 해서 얼마 전에 그런 학회 세미나 하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왜 노인들의 어떤 그런 중요도가 떨어졌냐. 옛날에는 농사를 짓건 뭘 하면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가르쳐줘. 야, 농사는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라. 자기가 가게를 해도 이렇게 해라는 걸 가르쳐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어르신한테 배울 필요가 없대요. 인터넷 딱 들어가면 몇 월달에 못 뿌리고 씨 뿌리고 어떻게 하는 게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노인 지식이 더 이상 옛날처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걸 발표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그분 그때요. 그 학회장에서 인터넷에서 지식은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인터넷 볼 때 겹실을 뿌리는데 어떻게 세세하게 이렇게 하고 물을 어떻게 맞춰주고 이런 것까지 그 어르신들의 수십 년의 그 노하우가 담겨있는 지혜까지 인터넷에서 얻을 수는 없어요. 지혜는 그렇게 쉽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수십 년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신과 의사도 저는 이제 뭐 50대 후반에 조금 한물간 의사인데 그런데 그러면 30, 40대 정신과 의사가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잘 알겠죠. 인터넷도 더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훌륭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혜로운 뇌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정신질환이 흔하고 치유되기 어렵다? 물론 치매와 우울증이 흔히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치매가 별로 없습니다.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요새 조기 발견 치매들이 있긴 있어요. 우울증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 조사해보면 일병들이 더 낮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적어요. 그 이유, 논란이 많습니다. 왜 적게 걸리냐. 그래서 더 잘 이렇게 지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젊어서 걸린 사람들은 이미 다 뭐 죽거나 어떻게 잘못됐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까지 힘든 일을 잘 겪어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치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죠.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거 치료받으면 아이고 나는 늙었으니까 이거 안 낫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치료 반응률은 거의 같습니다. 치료받으면 젊은 사람 낫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나실 수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다? 70% 이상은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86%는 일주간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친지나 친구나 친척을 만났고요. 또 실제로 이 사회에는 수많은 경로당, 친목단체 이런 교육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외로워하시거나 고립돼서 살면 안 되신다는 거죠. 이거 하나는 앞에 건 다 잊어버리셨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요. 이 손자가 생활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물어봐요. 손자 보시고 손자랑 같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까? 어떤 분은 좋다고 그래요. 애 봐주니까 아주 기운이 나고 힘이 난다. 어떤 분은 와서 애 보다가 병났어요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걸 애를 보시라고 해야 되나 보지 말라. 최근에 작년에 나온 건데 2015년에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외국 연구긴 합니다만 주당 15시간 이하를 봤더니, 주당 15시간이면요 하루로 치면 2시간 남짓이에요. 그 정도 애를 봐주니까 건강이 더 좋았어요. 기분도 좋고 활력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30시간 이상, 하루에 4시간 이상 이렇게 봤더니 고혈압, 우울증 등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셨죠. 15시간, 30시간 사이는 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게 15시간. 제가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야, 이거 15시간은 너무 적지 않냐. 하루 2시간인데. 그런데 분명히 15시간 이하여야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손주 보면 기쁘시잖아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보면. 그러니까 15시간, 한두 시간만 보시고 나머지는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원인, 병이 되니까. 많이 보다. 이 병나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회와 분리되어진
이게 60년대까지는요,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면은 좀 이 사회에 자꾸 나서지 말라. 그래서 운동 생활하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지는 게 좋다. 이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에는 아니다.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활동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의 원인 중에,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동의 감성.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할 일도 없는데 할 일이 왜 없으니까 찾으셔야죠. 그런 거. 그래서 편견을 말씀드리면 편견은 잘못된 거고요. 새로운 행복 추구의 시기입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 정말 지혜롭고 이런 분들은 이제부터 정말 내가 원하는, 은퇴 이후에 이제부터 정말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은퇴하기 전에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가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은퇴 이후에는 내가 진정 내 자아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저 자아실현, 매슬로우라는 저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자아실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자아실현은 인구의 약 1%만이 할 수 있대요. 자아실현은 그런 거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생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때가, 노년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편견을 벗어나 활력이 있는 생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년기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제가 잠깐 오다 보니까 여기 질문들 했는데 보니까 스티커에 붙이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힘드신 것들을 좀 쓰신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십니까? 자식관계. 자식관계. 네. 대인관계죠. 네.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식하고 갈등이 많을까요? 서양은 다 그렇습니까? 서양에도 그렇게 물론 서양도 자식하고 그렇게 있겠죠. 저는 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고 서양 사람들의 이 우선순위,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신 분. 배우자. 네? 배우자. 또요. 부모님. 자신, 부모님. 자식이신 분은 없으시네요. 자식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애를 먹여갖고 저쪽으로 빼셨군요. 우리나라는 제가 많이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자식이에요. 자식이 자식이야. 자식이 얘를 어떻게 성공을 시켜야. 그래서 그냥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서양은 1위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2위가 배우자. 3위가 자식. 4위가 부모. 5위가 형제래. 근데 우리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까 배우자라고 하신 분 참 훌륭하신데 일단 그래도 나 자신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아야지 배우자도 있어요. 내가 아프고 누워서 잘못해서 죽으면 배우자고 자식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이 많고 또 아까 부모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성스러우신 분들은 부모님이 1위라고요. 서양 사람은 부모님 4위인데 부모님이 1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죠. 왜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자도 1, 2, 3, 4위가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자식은 또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자식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나 집 마누라가 더 1위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 질문을 30, 40대 가서 하면은요 다 1위는 자기거나 2위가 자기 아니면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한테 부모가 4위예요. 4위.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식이 누구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생겨요. 나는 이만큼 주는데 저놈은 요만큼 주니까. 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는 그만큼 마음을 써주는데 그 친구들은 요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늘 어르신들한테 부탁드리는 지금부터라도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를 좀 쓰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쓰지 마시고 친구는 좀 쓰셔야 돼요. 친구들한테 좀 쓰시고. 왜냐 그 친구가 쓰면 그 친구는 나한테 쓰니까. 그런데 자식은 아니에요. 근데 스트레스가요.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배우자의 사망.
정말 저의 외래에도요, 배우자분이 돌아가셔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나서 너무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가 어때야지 이 좀 슬픔이 덜 할까요? 배우자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슬픔이 어떨까요? 그것도 슬픕니다. 저 어떤 분이 오셔갖고 보고 싶으시대요. 돌아가시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돌아가시면 보고 싶어요. 또 반대로요, 배우자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도 많이 힘듭니다. 후회스러워요. 그 대신 잘해준다. 내가 그 남편 맨날 술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제발 죽었으면 했는데 막상 죽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드는 거야. 잘해준 거야. 그래서 적당하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좋지도 말고 너무 나쁘지도 말고. 왜냐? 사람 언젠가 죽으니까. 그래서 배우자의 상황이 힘들고요. 또 하나가 가족이 아픈 거예요. 배우자나 자식이 아픈 거.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경제, 돈 문제. 또 입원하는 거. 어디 시설 들어가게. 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걸 보시면 이게 배우자가 병이 있잖아요. 그럼 불안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외국 연구인데 재밌어서 제가 좋아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우울증이 더 잘 생겨요. 배우자가 아프면 불안증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더 잘 생기고 우울증은 1.5배 더 잘 생기는데 이 사망하면 우울증 불안증 더 생기는데 사망하면 우울증이 2.5배로 더 높게 생깁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까 잠깐 때 외국은요 스트레스 1위가 배우자의 사망이에요. 이혼 이런 건데 한국은 자식 사망이 1위예요. 자식이 중요하니까. 왜 자식이 중요하니까 지들은 뭐 지가 잘 살 텐데 지들은 120살, 140까지 살 텐데 우리는 그것도 못 살고 한 8, 90밖에 못 살고 있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사별 반응을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죽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갑니다. 이게 정상 반응이에요. 누구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거. 제가 얼마 전에 치료한 거는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계속 울고 있고 조금은 좋아졌는데도 힘들어요. 지나친 죄책감. 그때 의사들이 그때 조금 빨리 달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아무렇지도 않다고 가정된 혈압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게 가족이 죽었는데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서 놀러 다니고 그러면은 이것도 아직은 애도가 잘못된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과 의사들이 얼마 전에 회의를 했는데 1년 이상 비정상적인 사별 반응을 하면 병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걸 그냥 두지 말자. 이 앞에 정상적인 사별 반응은 정상적인 거라고 보는데 1년 이상 가면은 병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질병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렸죠? 병이 많다. 그런데요, 신체 질환을 알게 되면 우울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파킨슨병, 척추 질환, 다발성경화증, 암 이런 건데요. 우울증만 일으키는 게 아니다. 자살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척추 질환이 자살률을 높여요. 아프니까 다니지 못하니까. 암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불안증 유발하는 여러 가지 신체병이 있습니다. 약들도 일으킵니다. 저 어르신들이 만약에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옛날처럼 그 기운도 안 나고 마음도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러면요 일단 그 약을 다 가지고 주치의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약을 가지고 이 약 중에 혹시라도 불안을 유발하거나 우울을 유발하거나 불면증을 유발하는 약이 있는지 제가 치료 경험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저 경상도에서 오신 한 분이 너무 불안하고 우울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약을 다 가져오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고혈압, 당뇨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요. 고혈압 약만 바꾸고 며칠 만에 좋아져서 집에 가셨어요. 약 바꾸고. 제가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약 바꿔드리고 물론 치료제 좀 드렸지만 약을 바꾸고 나서 잠도 잘 주무시고. 고혈압 약도 불면을 일으키는 약이 많아요. 기관지 확장기 이런 거 조심하셔요. 경제적인 스트레스. 이게 뭐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경제적인 스트레스, 건강 문제가 고혈자들이 많이 앓고 이게 남녀 다 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5세, 79세 인구의 10명 중 6명이 취업을 희망해요.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50대 취업률이 20대 취업률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생활비가 본인이나 배우자 직접 마련. 아니 자식들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 생활비는 내가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또 거주. 지금 걱정이요. 고령 가구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4대 20%.
독거도 굉장히 높아졌죠. 독거 하시는 분들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서울시에서 자살률을 조사했더니요. 자살률이 뭐에 구마다 어떤 거 비례하냐면 독거 노인이 많은 데가 높습니다. 독거 노인들이 많은 데가 자살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노인 학대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요새 뭐 병동이나 이런 데서 거주시설에서 학대를 많이 해요. 자식들도 하고. 학대는 신체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뭐 성적인 거, 경제적인 거, 방임, 맥갈겨 주는 거죠. 뭐 버리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범죄도 우리나라는 뭐 많지는 않은데 범죄 해상. 요새 왜 그런 거 많이 해줘? 휴대폰으로. 그 옛날로 뭐 네더바이라고 하나요? 무슨 보이스피싱 어르신들한테 해가지고 뭐 하라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분은 보이스피싱은 아닌데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저 핸드폰에 그 요금제를 바꾸라고 그럼 싸게 해주겠다고. 그래갖고 얼른 바꿨더니 싸게 해주긴 그냥 7,000원, 9,000원 나오는 게 한 달에 5만 원이 나와버렸어. 다른 국가 요금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러다가 예 하신다고 했습니다. 5만 원 이러고 해요.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가 신고가 며느리 신세. 제가 정시가 이제 2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전문의 따고 그랬을 때는요. 그때는 시부모님 때문에 오시는 며느리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시부모님 때문에 오는 며느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은 며느리 때문에 오는 시어머님들만 계십니다. 신고가 끝났다. 또 이혼 및이요. 이게 황혼 이혼이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혹시라도요. 여러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주변에 황혼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어저께도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부모님이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황혼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정신과 면담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우울증이나 치매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저께 저한테 온 친구의 어머님이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워낙 있으셨다가 조금 좋아졌는데 최근에 좀 나빠지면서 우리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난 수십 년 동안 이 사람 때문에 고생만 하고 정말 억울하다. 그러니까 난 이제라도 헤어져야 되겠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 오면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주변에 대해서 다 부정적입니다. 특히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들은 도움이 안 되고 이 남편은 왜 쓰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편도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우울증이 심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치매가 오면 어떨까요? 치매도 초기에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면 엉뚱한 생각이 들고 의심하거든요. 바람 폈다. 이 부인이 조금 시장 갔다 늦게 들어오면 남자 만나고 왔다. 의심한단 말이죠. 의심증 같은 게 치매 초기에 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니까 이 여자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주변에 황혼이혼을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 인생 저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혼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한 번쯤은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이혼을 결정하시라고. 성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기능 문제가 생깁니다. 문화여가 이게 저 어르신들이요 별로 영화 활동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껏 영화 좀 보고 있어요. 영화. 네. 영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영화를 많이 보는데 어르신들 영화 보고 다른 것들은 연주회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게 가고 있다. 좀 활용하지 않는. 네. 지금부터 이제 병에 대해서 말씀해요. 병 얘기는 뭐 여러분들은 제가 뵈니까 병 한 분도 있으신 분 같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병이 노년기에 1~2%. 그런데 기분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울하지만 병으로까지 진단될 정도는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특징은 심각한 거는 적고요. 근데 증상이 많고 신체 질환도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약하다고 그러는데 자살은 많이 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1년에 한 14,000명 정도 자살하는데 65세 이상이 3,400명 합니다.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호소를 많이 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슬프다는 얘기는 안 해요. 병원에 오셔서도 많이 슬프거나 뭐 우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울하진 않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잠이 안 오고 다른 게 괴롭다고 하십니다. 신체와 영향이 많고요. 가성치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우울증과 치매가 초기에는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술 안 드시던 분이 65세에 술을 많이 먹는다. 이 우울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남자건 여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는데요. 신체 증상으로 따른 가면, 건강 능력, 초조 불안, 망상, 아까 제가 의심하는 거, 또 착란, 선망 같은 걸 보이는 우울증, 또 가성 치매 이런. 어떤 분들이 많냐면 우울증은 고려이건 저여자이건 간에 여성이 많습니다. 희한하게. 설명이 많은데요. 첫째, 호르몬 관계다. 여성 호르몬 관계다. 그래서 갱년기에 많다. 있고 두 번째, 심리학적으로는 여성들은 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탓을 잘한다. 남자들은 남 탓을 잘한다. 자기 사업이 잘못돼도 애견거리는 마누라 때문이고 애가 공부를 못해도 마누라 때문이고 모든 게 다 남 탓을 잘하고 여자들은 남편이 사업이 잘못돼도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니까. 저 얼마 전에 일본에 지난주 얼마 안 됐죠? 일본의 유명한 오체불만족의 작가 그 사람이 바람을 펴갖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이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했어요. 난 정말 그 부인은 무슨 그런 천사가 됐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남편이 잘못했지. 신체도 안 좋은 사람 그렇게 결혼해줘갖고 같이 살아줬으면 정말 잘한 건데 우리 여성들은 그래가지고 우울증도 다 생깁니다. 그리고 사별도를 영으로 독실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도움을 못 받고 있고 충격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친구들하고 갑자기 싸워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배신당했다. 그래서 우울증에 오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이런 고립, 고독 이런 것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경세포도 좀 감소를 합니다. 알코올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알코올은 소주 한 병에 보통 뇌세포 3만 개 이상 죽습니다. 술을 많이 드셨던 분들도 연세 드신 다음에는 술을 끊으셔야 돼요.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우울해져요. 근데 술 드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보죠. 왜 드세요? 잠이 안 와서. 그렇지 또 저한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 이거 먹는 것도 못하게 하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른 재미있는 걸 찾으셔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런 스트레스가 보면요. 심혈관 질환이 잘 오는 게 여러 가지 이런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염증도 잘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 잘 오죠. 이것도 또 우울증, 당뇨병도 관계가 많습니다. 우울증하고 당뇨 걸리신 분들이 우울증이 많고요. 우울증이 있어서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갑상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종 신체 질환이 소화기 질환도. 그래서 저한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저 내과에서 안 들어가지고 배가 계속 소화가 안 되고 토할 것 같고 저 배가 아픈데 내과에서 도저히 못 납니다. 그러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성 제가 맞습니다. 증상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심 증상 어디가 자꾸 아프다 그러는데 병원 가면은 안 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초조하고 자살 생각이. 특히 노년기의 우울증의 다는 아닌데 많은 경우가 초조성인데요. 이런 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깨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을 보시면 새벽에 한 서너 시 깨가지고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울증과 불안증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잠이 들기는 드는데 새벽에 일찍 깨갖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우울증의 특징. 불안증이 있는 분들은 잠이 들기가 어려우세요. 두 가지 다 있는 분들은 들기도 어렵고 금방 깨고. 그런데 초조성 우울증, 노년기에 초조성 우울증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새벽에 깨셔가지고 계속 그냥 거실을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특징. 그리고 그때 자살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죽어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통증, 식욕저하, 피곤함, 불안치도 죽고 싶다는 생각. 어떤 분들은 나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사람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죽음, 사후세계 이런 것만 얘기했으니까 이거 위험하지 않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울증을 그냥 놔두면 알코올 중독이 잘합니다. 알코올 중독, 노년기 알코올 중독이 되면 자살로 잘 갑니다. 술 먹고, 약물 중독, 또 갑자기 도박, 도벽 이런 거 오면서
한국은 자살 많은 거 아시죠? 제가 이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가 더 많은데 강원도 충남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10만 명당 죽는 비율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이 28명인데 65대 여기서 넘어가면 50대부터 36명, 39명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뒤로 가면요 100명이 넘어요. 80대에서 10만 명.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행히 근데 최근에 조금 꺾였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조금 줄었거든요. 전체 우리나라 자살률이 좀 줄었는데 그 많은 부분을 노인 자살률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은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해봤더니 65세 이상에서 한 4분의 1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신 분들을 반에서 정신질환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울증과 치매. 여러분 우울증과 치매는 완벽히 다른 질병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우울증이 심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는데요. 그거를 가성치매라고 하는 겁니다. 가성치매는 치매가 아니라서 가성치매인 거죠. 그죠? 가짜 치매다. 그런데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의 위험 요인이에요.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되면, 노년기에 발병한 우울증이 치매가 안 되면 나중에 우울증이 치료 안 되면 치매를 일으킵니다. 약 2배 더 잘 일으킵니다. 보통 사람. 그리고 또 우울증이 치매가 있던 분은 우울해지면 치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또 초기 치매, 아까 제가 우울증이 많이 있다는 21%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치매도 상관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많아요. 이걸 보여드리면 이게 찍은 건데요. 정상입니다. 치매 환자예요. 노인성 알츠하이머 우울증인데요. 여기 화면이 좀 안 좋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알츠하이머는 뇌세포가 죽는 거기 때문에요. 꺼먹고 이런 게 퍼른 게 많아집니다. 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빨갛고 노란 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꺼먹고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활동은 좀 분명히 이거보다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울증은 뇌세포가 활동성을 잃어서 활동을 잘 못하는 거니까 이거를 잘 치료해서 활동을 하게 해주면 정상화가 될 수 있어요. 치매는 이미 죽은 것들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약을 써도 그걸 늦추는 거죠. 근데 굉장히 비슷한 게 겹쳐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예방이 더 중요한데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영양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뭘 이렇게 잘 먹어. 절대 아닙니다. 더 잘 드셔야 돼요. 네. 더 새끼 꼬박꼬박 잘 드셔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 대인관계, 취미, 기분 변화가 있으면 알리고 가족들도 알아야 돼요. 불안 장애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5분만 하겠습니다. 노인 불안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원인. 노인 불안에도 영양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잘 못 드셔도 불안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저혈당 같은 거 빠지고. 여기선 청반액이라는 게 불안증이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신경세포가 감소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립돼 있고 경제적 문제, 범죄. 저 환자분 한 분이 독거노인이신데요. 그분이 맨날 걱정해요. 누가 쳐들어올까봐, 도둑 들어올까봐, 불안하다. 혼자 사시니까 이거 도둑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맨날 문 잠그고 불안해가지고. 사별, 죽음에 대한 또 하나가 이제 여자 되신 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요. 근데 제가 불안장애를 제가 전공을 하는데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류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인류의 숙제예요. 왜? 우리 다 죽으니까 언젠가. 뭐 저도 죽고 뭐 다 죽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려우냐면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을 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죽으면 가서 외롭지 않을까? 죽은 사후에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겨내신 분들은요.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오랫동안 치료받으시던 90세 넘으신 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동안 이분 정말 사업도 크게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갖고 최근 몇 년 동안 저한테 치료받으셨는데 그분의 주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죽을 것 같다. 90이 넘었으니까. 그랬는데요. 몇 주 전에 저한테 마지막 오셨을 적에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이제는 내가 죽음도 받아들일 것 같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공포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사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많은 종교와 철학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생존적인 불안,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부탁드릴 것은 그는 모르니까 죽은 거예요. 자꾸 현재에 집중하시자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살아있는 오늘에. 오늘, 이번 주, 이번 달에 집중하시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 처음에 120, 140살까지 산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140살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10살인데 140살 먹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저 내과 제가 선배님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40이 넘으면요 죽는 데는 선후배가 따로 없다. 먼저 죽으면 선배다. 40이 넘으면 요즘에 저희가 중년 병들이 많이 생기니까 암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말자. 그런데 왜 어르신들은 생각하냐면 내가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70이고 80이고 90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적게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0, 40, 50도 뭐 그 사람들도 물론 평균으로 가면은 조금 더 남았지만 모른다는 말이죠. 모르는 걸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불안한 건 모를 적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현재에 집중하시죠.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서요. 병들이 있는 경우에도 한번 조사를 받으셔야 되고 약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물 여러 가지가 치료드리고 지금부터 몇 가지 이제 한 5분 동안 정리하겠습니다. 이 잠에 대한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내가 얼마나 자야 되느냐? 어떻게 자야 되느냐? 이게 노년기에는요 자주 깨는 게 많으시고 얕은 잠이 많으시고 또 너무 일찍 깨세요. 또 전체 수면 시간이 감소하고 또 잠이 안 들기도 하고 낮 시간 졸음 이런 문제들을 호소를 하십니다. 조사를 했더니 갑자기 잠이 들기가 그러니까 30분 이상 잠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빨리 잘 죽더라. 또 수면 효율성 40%. 이게 뭐냐면 누워있는 시간에 80%도 못 자는 사람들이 더 잘 죽더라. 렘 수면은 자면서 막 꿈꾸고 눈을 막 움직이는 건데 그게 너무 많이 드러나거나 감소해도 사망률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수면 시간은 7시간이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꼭 부탁드리거든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13시간, 14시간 잤어요 하루에. 내가 그 얘기 듣고 이 사람 연구는 언제 했는지 그렇게 많이 자고. 반대로요 나폴레옹은 5시간 잤습니다. 에디슨도 30시간밖에 안 잤대요. 그래서 많이 발명을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이 수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건 하루 총 수면이 65세 이후에는 5시간 이상이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주무시는 분들도 몸이 어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주무시면 되는데 또 궁금한 게 그러실 거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일찍 자고 어떤 사람은 늦게 자고. 그런데 이게 개인차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뇌에 이게 생체시계라고 있는데 생체시계가 24시간 내중에 다 24시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23시간 50몇 분, 어떤 분은 24시간 3분 이래요. 그러면 그게 매번 이렇게 사이클을 하다 보면 매일 조금씩 땡겨져가지고 점점 더 일찍 자는 분이 있고 점점 더 늦게 자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자는 게 좋다는 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시간 이상만 주무시면 됩니다. 토탈 전체 수면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낮잠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5시간이면 낮잠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낮잠의 효과인데요. 건강노인들이 1시간씩 자더라. 이게 시에스타가 남유럽에서 하는 낮잠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심혈관 질환의 감소를 해가지고 사망률이 떨어지더라. 낮잠의 효과가 전체 수면 시간을 증가시켜주고 잠을 더 깊게 해주고 이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맹점은 뭐냐면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낮잠을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이런 식으로 해요. 1시간 이내로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 수면을 위해서 우울과 불안이 없어져야 되고요. 약을 봐야 되고 활동해야 된다는 거죠. 빛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대는요. 여러분 잠자리에는 주무실 적에만 들어가시면 과도한 낮잠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광 노출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연광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광등도 좋은데요. 형광등은 하나가 몇백 룩스밖에 안 돼요.
3000룩스 이상을 하려면은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꼭 낮 시간 활동을 하면서 햇볕을 쬐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북유럽이 우울증이 많고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왜 그렇죠? 해가 짧아가죠. 북유럽. 위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수면 위생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TV를 켜나 참여해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방에 있는 텔레비전 다 갖다 버리세요. 누구 주세요. 방에 있는 건 마루로 가시고. 약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잠들어 들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일어날 것. 10분을 기다려보고 잠이 안 오면 나올 것. 나와서 다시 졸리면 들어갔다가 10분 기다려보고 다시 나오고. 몇 번이라도 나오고. 아침에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밥도 규칙적으로 드시고. 식생활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우울증이 있거나 고독하거나 생활 만족도가 떨어져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식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있는 분들이 식사를 잘 못하십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질병이 있는 분들은 남이 이거 좋다고 먹었다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백질이, 연세 드신 분들은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콩이나 두부 등 노년기 이게 다리 근육 피 빠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셨죠? 잘 드셔야 됩니다. 심근기능, 걷기 기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잘 드셔야 돼요. 칼슘과 비타민 중요하죠?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비타민 D 주사도 나와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맞으셨습니다. 한 달 전에. 검사해보고 맞으시면 골격근이 되고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보통 자로도 8잔. 왜냐? 약도 많이 먹고 탈수, 변비가 생기기가 쉽고 있다. 갈증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목마른 걸 잘 몰라서 탈수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다. 비타민도요, 과량 섭취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꼭 의사랑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영양제를, 그럼 어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 영양제 많이 먹어서 뭐 밥 많이 안 먹어도 돼. 절대 아니죠. 네? 밥을 잘 드시고 영양제 조금만 드시는 거예요. 소코페라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데 가능하면 식물로 드시잖아요. 저도 가능해요.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일 권장량의 비율이 100%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다른 건 많이. C는 비타민 C는 엄청들 드시고 계신데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건강 식사는 밥이 보약인데 필수 영양소는 규칙 식사 할 경우에 충분하게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건강식품 이전에 규칙 식사. 보조식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물을 충분히 드시자. 성문제 간단하게. 이거 보셨죠? 네? 죽어도 좋아. 네. 영화인데. 그러니까 노년기에는 성을 열정, 사랑, 존경, 충성심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로맨스. 생각하는데 불안을 예방하고 쾌락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근데 왜 성기능이 떨어지냐면 지루하게 생각하고 공포심. 나 안 될 거야. 피로, 슬픔, 신체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편견인데 중요하지 않다. 노년의 성적 활동에 관해서 비전 아니라는 거죠. 왜? 노인도 성인인데 젊은 사람만 재혼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에 대한 편견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거. 노인의 10명 중 3명이 한 달에 한 번이나 성생을 하더라는 조사가 있어요. 이거 얼마 안 된 겁니다. 2010년에 한 건데 노인복지관이와 65세 이상 1000명의 노인 대상했더니 관계가 있었답니다. 10명 중에 3명은. 건강기가 있는 노인은 월 2배가 40%가 넘고요. 이래도 이제 만족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고 대담한 배우자가 76%지만 이성 친구도 이 정도 있어. 노인의 21%는 이성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왜 잘 안 되냐니까 성기능이 떨어져 있더라, 갈등이 있다, 이성 교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웨덴이지만요, 계속 조사해 보니까 성공의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기능도 좋아지고 있고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남성은 왜 성관계를 못하냐니까 파트너가 없어서. 그러니까 파트너가 없어서는 얼마 안 되고요. 자기 질병 때문에 잘 못합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파트너가 없어서 잘 못합니다. 성관계를 못하는 이유가 남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약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성에 대한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BBC 영국에서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감사할 일 정리하시고 매주 1시간 배우자 친아들과 대화하고 식물을 하고
TV 시청은 줄이라는 게 있어요. 미소를 좀 짓자는 거고, 친구에게 전화, 유쾌하게 웃으시고, 자신에게 작은 선물이라 칭찬하라. 그리고 즐겨라. 커피 한 잔이라도, 뭐 차 한 잔이라도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라. 장수의 조건은 금연 금주, 운동, 혈압, 혈당, 대경의 손의 힘. 이게 중요하다. 건강과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50년 동안 이 벨리언트 박사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하버드 대학 신입생들의 그 건강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7가지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적에 굉장히 중요한 건강한 노인이 되는 방법이더라. 고통에 대한 솔직한 방식. 고통이 있어서 내가 잘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런 것들. 교육을 잘 받고 결혼을 안정된 생활을 하고 금연, 금주, 운동, 알바를 집중하다. 왜 중요하냐? 50대에 아까 7가지 중 5개, 6개를 갖춘 사람은 절반은 80대에서 건강하고 행복했어요. 50세에 아까 요 7개 중에 3개 미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50대에 적당한 체력을 가졌어 또 3가지 미만을 가진 사람들은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았어요. 그리고 매 대학 시절에 젊어서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기에 신체적 건강보다 정신적 건강에 더 도움이 되었고요. 50세에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람은 70% 이상이 63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만성질환을 합니다. 어릴 적에 수줍거나 겁쟁이였던 사람들은 70세 행복할 확률은 똑같았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50세 때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노년기 건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맨날 콜레스테롤 낮추려고 열심히 약 드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동, 영양 섭취, 인지기능 유지, 질병 관리, 혈압 관리, 낙상 예방, 예, 이걸로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